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3부의 이재한입니다. 오늘은 앵커가 없이 저 혼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은 오늘 소폭 상승 마감을 했지만 여전히 시장의 질은 좋지가 못합니다. 중국의 규제 관련 리스크가 나온 이후에 아시아 증시는 중국, 홍콩, 대만 증시를 비롯해서 우리 증시가 모두 지난 며칠간 조정을 받았는데 중국 증시와 홍콩, 대만 증시가 오늘 급반등을 보인 반면에 우리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는 아쉬운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시장은 지금 현재 정체되어 있지만 이런 흐름은 오래가지 않고 이런 글로벌 증시와의 디커플링은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많이 지쳐 있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이럴 때일수록 멘탈 관리를 잘 하시고 저희 주유소와 함께 종목 상담하시면서 힘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082 혹은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주유소 3부는 오늘은 저 혼자 단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참 밝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체리브루에, 목소리는 밝으신데 종목은 밝지 못하다 그렇죠. 네네. 이 체리브루가 최근에 이제 어떤 이슈로 내려갔는지는 알고 계세요? 제가 그걸 잘 못 봤는데, 그러니까 이 종목이 어떤 업체인지는 이제 알고 계시나요? 이 종목이 네네. 알고 계시죠? 이제 육가공업체, 개육업체다 그렇죠. 네네. 이 종목이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사실 이 종목이 최근에 보면 실적이 이제 많이 안 좋다 그렇죠. 근데 실적이 조금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종목은 펀더멘탈을 보시면은 최근에 3년 연속 이제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보시면은 적자 폭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억, 마이너스 145억, 마이너스 250억 조금은 심각하다 그렇죠. 이제 올해까지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 관리 종목 이제 지정 대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최근에 갭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유상증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는데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데 금액이 한 34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다 그렇죠. 이 종목의 기업의 사이즈에 비해서 유상증자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 유상증자는 우리가 이제 호재인가 악재인가를 제가 이제 누차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호재인 경우도 있습니다. 뭐 시설이나 산업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거나 혹은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3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호재가 되고 반면에 이제 악재가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가에는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유상증자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유상증자의 목적이 재무구조 개선 혹은 채무 변제 이 두 가지가 나오면 이 기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돈을 급하게 빌려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급하게 마련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체리브루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기업이 3년 연속 적자다 보니까 대규모 유상증자의 목적이 아쉽지만 재무구조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유상증자를 해서 그 돈으로 빚을 갚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굉장히 악재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제 체리브루가 7월달에 들어와서 급락을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이 종목이 지금 이제 혹시나 이제 기술적으로 차트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박스 하단에 위치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한 2,000원 초반대에 붙으면 이전에 기술적으로 보면 여러 번 저점을 형성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저점을 형성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기가 이제 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이 내용을 좀 안다면 조심해야 될 구간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황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래쪽에 지지선은 2,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원이 이전에 굉장히 많이 테스트를 받았던 구간에서 저점이 지지됐던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2,000원 지지가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 유상증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주가 흐름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고 1차적으로 지금 반등이 바로 나왔을 때 부딪히는 구간이 2,3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목표 가격은 단기간에 잡는 목표 가격은 2,300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으로서는 이 구간을 넘어가기가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도달하면 1차적으로 물량을 줄이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 구간을 넘어서서 주가가 모멘텀이 붙어 상승이 나온다면 2,450원 정도까지가 2차 목표 가격입니다. 근데 제시해드리고 싶은 방안은 2,300원부터 물량을 좀 줄여 나가시고 혹여나 이제 2,000원이 이탈되면은 조금 빠르게 손절을 대응하시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굉장히 밝게 말씀하셨는데 좋은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유상증자 부분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이해하시고 절대 이런 종목은 그 손을 놓고 놔두면 안 됩니다. 종목을. 그러니까 반드시 대응을 하시고 말씀드린 지지선과 저항선에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네. 그러면 유상증자를 하는 것도 뭐 유상증자를 제가 받는 거예요? 유상증자를 받으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능하면 유상증자 전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조금은 아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여기에 더 자금을 투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종목은 추가적인 물량 투입 없이 정리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정 KPX 얼마에 진입하셨어요? 비중이랑? 43,000원에 30%요. 최근에 사셨네요. 그럼 최근 구간에 네. 사셨죠? 예, 예. 30%. 한번 사볼 만한 구간입니다. 한번 사볼 만한 구간이고, 다만 이제 비중이 좀 많다 그렇죠. 30% 작은 비중은 아니고, 이 종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전의 이제 자회사고, 최근에 이제 3월달 이후에 원전 관련 이슈가 붙었을 때, 기관들이 단기간에 많이 끌어올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3월달 이후에 원전 관련 이슈가 날 때, 그러니까 일종의 테마성으로 올랐죠.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고, 이때 매수 주체가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세를 냈고 5만 원에 붙을 때 한번 차익 매물이 좀 크게 나왔다 그렇죠. 5만 원에서 차익 매물이 한번 크게 나왔고 지금은 이제 그 차익 매물이 나온 후에 이제 다행스러운 부분은 크게 하락을 한번 준 이후에 지지선에서 크게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종목은 고점을 한번 형성하고 차익 매물이 일부 나왔지만 이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기관들이 차익 매물을 내보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이 일부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고 저점에서 매수했던 기관들의 물량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여기서 행보 구간을 거친 이후에 한 번 더 상승할 개연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매수 접근을 해보신 거는 크게 나쁠 거 없다 그렇죠. 한번 해볼 만한 구간입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이 실제적으로 테마를 넘어서 실적을 이제 그 정도 낼 수 있냐라는 구간은 아직까지는 기대치에 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물론 실적이 나쁘다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올해 매출액이 한 1조 3,800억, 한 1조 4천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 나쁘지 전년 대비로 나쁘지 않지만 사실 이 정도 2천억 정도는 원래 이제 한전 KPX는 2천억 정도 나왔던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에서 이제 기저효과에서 좋아지는 부분이고 실적은 사실 그 정도 소소함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대했던 만큼 원전 관련 이슈가 좀 나와서 실적이 나오려면 뭔가 변화가 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구간이고 아래쪽에 지지선은 4만 원 정도 놓고 대응을 하시고요. 다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의 개선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모멘텀이 실제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제한적인 부분을 봐야 되고 비중이 적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차 목표 가격은 49,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49,000원 오면 직전 고점 살짝 밑인데 여기서는 일단은
15% 이상은 청산을 하십시오. 절반 정도. 절반 이상은 청산하시고 나머지 물량으로 고점 넘어가는가 보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종목은 고점을 넘어가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근처에서 가감하게 50%, 최소 50%에서 한 70% 정도 49,000원 내에서 일단 청산을 하시고요. 나머지 물량만 고점 돌파가 가능한지 한번 보자. 지지선은 4만 원, 1차 목표가 49,000원. 만약에 이제 여기를 돌파하면 목표 가격은 54,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예. 혹시 장기로 보고 산 거거든요. 한 2년 정도? 2년 정도요. 예. 물론 이제 불가능한 종목은 아닙니다. 2년 정도 보기에 불가능한 종목은 아니고 사실 바닥권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장기 보유는 가능한데 보통 이제 우리가 장기 보유를 하려면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원전 관련 사업은 정책적인 부분에 따라서 좀 좌우가 많이 된다 그렇죠. 예를 든다면 이제 어느 정권이 들어서느냐, 혹은 어느 정권에 들어서느냐, 혹은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에 배려가 나오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장기 보유가 가능한 위치에 있는 종목은 맞는데 30% 비중을 다 가지고 가기는 제가 볼 때 조금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49,000원 정도 단기 목표 가격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조금 가볍게 장기로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대주, 전자, 제주요. 이 종목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진입 가격이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15%고요. 예, 15%고 56,000원이요. 56,000원요. 예, 직전 고점 돌파 보고 사셨다 그렇죠? 한번 수익 보고 또 팔았다 다시 또 샀어요. 눌림목에 다시 사셨네요. 예, 저번 떨어져서 또 다시 샀어요. 올라가고. 기본적으로 차트를 좀 보신다 그렇죠? 예, 예, 차트 좀 보고 대응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한번 매도를 잘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직전 고점 위에서 또 다시 지지받는 거 보고 다시 또 사셨다 그랬죠. 대주전자재료는 지금 이제 상당히 주가 흐름이 괜찮지만 실적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얼마까지 갈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예, 이 종목이 일단 실적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펀더멘탈은 굉장히 좋다 그렇죠. 그리고 모멘텀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전자제품 소재 쪽으로는 모멘텀도 괜찮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고, 다만 이제 수급을 보면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 부분이 외국인들 차익 매물이 좀 나온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수급을 조금 받고 있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이 종목의 수급이 전체적으로 나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나와서 지금 이제 조정 좀 받았고 56,000원 다시 재매수하셨다는데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한번 매수해볼 만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매수는 좀 잘하신 것 같고, 다만 위치는 괜찮은데 힘을 좀 본다면은 고점에 차익 매물 나왔던 부분보다는 지금 저점에서 받는 부분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조금 한번 눌렀다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좀 확인하시고, 한번 이제 이익을 보셨고 아래쪽에 이제 한번 다시 재매수하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 종목을 손절을 너무 길게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56,000원 잡으셨는데 지지선은 52,000원으로 좀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직전 고점 돌파 시도는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못 올라가더라도 위쪽에 매수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위쪽에 차익 매물이 걸리는 가격대가 63,000원이거든요. 63,000원에서 65,000원 요 사이가 돌파가 가능한지 아마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니까 그 여부를 좀 보고 판단하시면 좋은데, 저는 돌파 시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때 65,000원 돌파가 되면 지금 현재 펀더멘탈로 제가 요 자리에서 목표 가격을 계산해 보면 한 73,000원, 2,000원 요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목표 가격으로 놓되 만약에 65,000원 돌파가 안 되면 이번에 하셨던 것처럼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매수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럴 능력이 되시니까 대응은 그렇게 잡아서 목표 가격은 72,000원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포스코 케미칼. 종목은 좋은 종목을 사셨네요. 근데 너무 고점에 사가지고요. 안 그래도 이제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매수가랑 비중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16만 5천 원에 10%. 16만 5천에 10%야. 종목은 좋은 종목을 사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비싸게 샀다 그렇죠. 포스코 케미칼은 사실 이제 워낙 방송에서 많이 떠들었다 그렇죠. 방송에 굉장히 네, 그때- 주목을 많이 받았고 내가 안 가다가 한 번 가걸려 샀더니. 너무 이제 딱 그 고점에서 한번 칠 때 사셨다 그렇죠. 언제 사셨어요? 좀 오래됐어요. 몇 달 전에 올라가죠. 사셨고. 그러고 안 올라가요. 그럼 이제 왜 안 올라간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네. 일단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그 나쁜 게 별로 없습니다. 보시면은 매출액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포스코 케미칼을 통해 전략적으로 알고 계신 것처럼 IT 소재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도 상당히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괜찮고 펀더멘탈 괜찮고 모멘텀도 상당히 있고 다만 이제 지금 보면 문제가 뭐냐면 수급을 보세요. 수급을 보시면은 포스코 케미칼이 굉장히 이제 장기로 좀 나빠졌다가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외국과 기관들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로 보면 아직까지는 물량은 개인 매수세가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급이 바뀌어가는 중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세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 포스코 케미칼이 그동안 이 포스코에서 소재 쪽에 들이는 공익 때문에 모멘텀을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큰 폭을 띄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종목의 PR이 한 346배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고평가됐다는 거죠. 지금 현재 자체로는 그 부분을 좀 봐야 되고 보통 IT 소재에서 지금 현재 2차전지 소재나 관련된 기업들이 보통 한 50배에서 좀 많으면 한 70배 정도 PR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비교를 한다면 한 7배, 5배에서 7배 정도 가격이 많이 비싸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종목 왜 안 올라가냐? 이유는 하나다 그렇죠. 비싸다는 거죠. 이 가격은 지금 현재 비싼 가격입니다. 물론 포스코 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지금 당장은 다른 소재 관련된 기업들과 좀 비교를 하면 가격은 최소한 5배 이상 비싼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신다면 왜 안 올라가는가? 비싸기 때문에 안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6만 5천원에 사셨는데 이 종목이 지금 위쪽에서 제일 부딪히는 가격이 한 17만 원 가까이 붙으면 거의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차익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17만 원이 일단은 저항선입니다. 16만 5천부터 17만 원이 저항선이고. 근데 이제 다양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이 종목이 이제 가격이 비싼데 불구하고 또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기대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지지선은 또 확실합니다. 14만 원에 지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14만 원과 16만 5천 사이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모멘텀으로 조금 본다면 이 종목은 매수하신 가격은 몇 번을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종목이 그 가격대에 올라서 17만 원 돌파가 되냐, 요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17만 원이고요. 매수하신 가격보다 조금 위쪽인데 물론 이 종목은 그 가격대, 직전 고점 가격대 18만 4,500원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를 넘어가려면 뭔가 좀 가시적인 다른 모멘텀이 보여야 되겠죠. 뭐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아래쪽에 14만 원 지지로 17만 원 보시고요. 18만 4,500원 넘어갈 때 이제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는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아마 한 3분기 지나서 4분기 정도 가면 한번 돌파 시도해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은 14만 원, 목표 가격은 단기는 17만 원이지만 목표 가격은 20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보유하시면서 한번 대응해 보세요. 네. 네,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종목은 태광이고요. 예. 12,000원에 20%예요. 12,000원에 20% 사셨군요. 태광은 최근에 주가 흐름이 나쁘진 않았고 좋았고 12,000원이면 그래도 지금 수익권이시네요. 네네. 근데 수익권이시고 전망이 궁금해서요.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최근에 사셨네. 이전 파동이 요번에 사셨구나. 네네. 특별히 이 종목 사신 이유는 있으세요?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해서요. 예. 저기 거기 그 재료들이 뭐 파이프 관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요새 이제 해상 쪽으로 수주가 많이 들어와서 좋아질 거라고 그쪽으로도 이게 이제 가니까 재료들이. 근데 그거는 맞다, 그렇죠?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관련된 쪽으로 해서 배관자재나 이런 공사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 것이다 기대로 사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관련돼 있는 흐름으로 좀 보시고 사신 거고, 이제 좀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을 보시면은 보통 이제 이 종목이 평균 한 1,900억 정도 매출이 나오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한 2,000억 정도, 그러니까 소폭 상승을 했고, 매출액은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는데, 영업이익이 보시면은, 물론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19 영향 적자였고, 올해는 이제 74억 정도. 그러니까 뭐 실적은 소폭 괜찮아졌다 그렇죠. 턴어라운드 됐고, 실적은 소폭 괜찮아졌고, 지금 현재 이제 수급을 좀 보면 이쪽은 이제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샀다 그렇죠. 기관들이 많이 샀고, 최근 6개월 동안 기관들이 한 200만 주 이상 샀네요. 그리고 최근 1개월 동안에도 90만 주. 그러니까 이 종목은 장기 수급과 단기 수급이 전부 기관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의 내용을 보면 투신하고 연기금이 많이 샀다 그렇죠. 보통 이제 외국인이 사면 굉장히 좋은 편이고, 투신과 연기금이 동시에 사는 종목도 상당히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실적도 좋아지고 수급도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다른 부분은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 지금 이제 3월달까지 눌림 조정을 겪은 이후에 지금 상승하는 구간에서 굉장히 상승 큰 폭이 나왔고, 상승할 때 이제 좋았던 부분은 아래쪽에 이제 수급이 굉장히 모멘텀이 좋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매집이 상당히 잘 된 상태에서 상승을 했고, 이후에 지금 현재 이제 조정을 좀 도와줬다 했죠. 눌림 조정. 그러니까 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인데, 5월 달에 고점을 만들고 6월 달까지 조정을 받는 요 구간이 보통 이제 이 정도 조정을 받으면 주가가 꺾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상의 변화를 봐도 요 정도 가격은 그렇게 싼 가격이 아닌데,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는 좀 뛰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이제 테마성이나 이슈를 이제 포함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흐름은 상당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직전 고점을 놓고 지금은 어떤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고점은 좀 더 높여서 상승 기준을 좀 더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걱정 안 하시고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하신 가격을 12,000원을 지지선으로 넣으십시오. 12,000원 정도를. 그러니까 12,000원이 이제 직전 고점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12,000원을 지지선으로 넣으시고 1차 목표 가격은 14,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14,000원 1차 목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매수하셨고 좋은 종목 사셨습니다. 네. 14,000원까지는 보세요. 네, 그럼 장기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그 14,000원 목표 가격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래 보유하지 마시고 한 14,000원까지 단기로 보시는 전략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시간은 제가 봤을 때 아마 한 달 안에 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현대위아요. 좋은 종목 사시네요. 이 종목 특별히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예, 뭐 그냥 좋다 그래가지고요. 아, 좋다 보니까 하셨어요. 좀 저기 내려가는 것 같아가지고. 좋다 하고 사시는데 좋은 종목 맞습니다. 그러니까 91,500원 사셨고 비중이 10%네요. 맞습니까? 예. 비중도 예. 적당하고 상당히 주식 잘하시네요. 비중도 괜찮고 잡은 위치도 괜찮다 그랬죠. 이 종목 한번 볼게요. 현대위아는 사실 이제 지금 조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분야에서 조금 바뀌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괜찮았다 그렇죠. 실적이 괜찮으면서 턴어라운드 했고, 그러니까 적자에서 흑자로 좀 지난 분기 대비해서 좀 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최근에 이제 실적을 보면 다시 이제 예전에 이제 전성기 때 실적을 좀 회복했습니다. 매출 한 7조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2천억 정도. 그러니까 이전에 비하면 매출액은 회복을 했고, 영업이익은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그렇게 양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치는 있고, 경기가 좋아지는 데 대한 기대감, 전기차나 이 스마트카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은 2차전지 쪽에 몰려있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 전기차 쪽으로 모멘텀이 몰릴 수 있는데, 이제 그 관련돼 있는 부품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그중에 현대위아는 유력한 종목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현대위아가 자기 이제 원래 자기 주력 분야 파트에서도 실적이 괜찮고요. 최근에는 새로 나오는 그 신성장 동력도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스마트카 관련된 부분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도 스마트 팩토리도 마찬가지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다가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인데 거기에 신성장 동력도 사실 같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열가지 시스템이나 스마트카 관련된 부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는 사실 주목을 꼭 해서 봐야 되고, 사실 최근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흐름이 가장 좋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종목 사신 것 같고요. 수급을 잠깐 보면 이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사실은 수급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수급이 최근에 이제 그 장기적인 수급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기관 내 단독 수급이었는데, 최근에는 보면 이제 외국인들도 조금씩 수급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들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연기금들은 좀 중장기 물량인데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수하는, 사실 요즘에 연기금이 거의 매도로 일관하는데 매수하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사실 별로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자동차 관련 업황 자체가 지금 현재 모멘텀을 크게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개별적으로는 괜찮은데 업황 전체가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등락은 조금 제한적입니다. 여기 만약에 이제 그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되시고 91,500원 잘 잡으셨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한번 끌고 가 보시는 전략이 제 생각에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상승하는 가운데 첫 번째 이제 보시면 뭐 10만 한 3, 4천 원 정도 여기서 한번 부딪힐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직전 고점이었던 11만 5천 원 여기 정도에 또 부딪힐 거거든요. 근데 아마 부딪혀서 좀 조정받고 해도 길게 보면 이 종목은 이제 거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 10%로 장기간에 좀 보유가 가능하시다면 아래쪽에 지지선을 한 8만 8천 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잡으시고, 목표 가격은 13만 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요. 급하지 않은 종목이라면 좀 13만 원 정도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는 전략으로 생각을 한번 13만 보세요. 원까지 정도 갈 수 있어요. 시간은 좀 걸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동차 섹터 자체가 지금은 주목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아마 제 생각에 한 9월, 10월 특히 이제 4분기로 넘어가면 아마 자동차 관련된 섹터들이 주목을 좀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마 주가가 한 13만 원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 한번 끌고 가보세요. 비중도 적당하니까. 예.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예, 안녕하세요. 아유, 수고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한국금융지주예요. 한국금융지주 최근에 이슈가 있었다 그렇죠. 예. 근데 상당히 이제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못 팔았어요. 그때 못 파셨구나. 예. 근데 사실 뭐 주식을 하다가 이렇게 느닷없이 나오는 돌발적인 악재는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목 왜 내려갔는지 알고 계시죠? 모르겠어요, 뭐 저도. 이 종목 이제 차익 물량이 일부 이제 보유하고 있던 쪽에서 나왔다 그렇죠. 그러면서 원래 이제 지금 보시면은 금융지주들이 나쁘지 않거든요. 혹시 그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만 원에 20%요. 10만 원에 20%. 그러면 들어갔던 가격은 그렇게 높지는 않으셨다 그렇죠. 수익이 나셨다가 지금 손실 전환되셨다 그렇죠. 예, 못 팔았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음번에는 이런 돌발적인 이슈가 나오면 예. 보통은 예상하지 못한 주식을 하다가 이슈가 나는데 그게
펀더멘탈상에 영향을 주거나 혹은 수급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첫날에 파시는 게 좋아요. 첫날에. 예. 그러니까 이 종목 같으면 7월 26일 날 첫날인데, 근데 물론 이제 아깝죠. 수익이 잘 나다가 이날 한 7% 가까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예. 첫날에 파는 게 쉽지는 않는데, 다음번에는 이런 돌발적인 악재가 나오면 항상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악재가 나왔는데 그 악재가 첫 번째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두 번째 수급에 영향,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탈할 가능성이 큰 경우, 이 두 가지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첫날에 절반 이상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그렇게 좀 보시고,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위쪽에서 이제 악재를 받아서 내려왔지만 뭐 그렇다해서 이 종목이 펀더멘탈이 뭐 나쁘겠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지지선은 94,000원 정도 잡으시고요. 예. 제가 봤을 때 아마 여기는 이탈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위쪽에 이제 차익 매물이 좀 강했기 때문에 그걸 봤지만 사실 수급적으로 본다면 이전에 매수했던 물량이 다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94,000원을 지지선으로 놓으시고, 다만 이제 이 종목이 상승할 때 하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11만 5천원, 2천원, 3천원 여기 찍을 때 들어왔던 거래량들이 작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물량들이 지금 현재 매도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해소가 되려면 94,000원 지지를 받더라도 상승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위쪽으로 이제 목표 가격은 상승을 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걸렸던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는 11만 2천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전에 여기까지 갔다가 내려왔는데 여기를 목표가로 잡기는 아쉽다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11만 2천원 잡으시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를 넘어간다면 사실 원래 이제 예상했던 부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원래 예상했던 목표 가격은 14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요번에 내려오면서 이제 목표 가격이 단기 목표 가격이 11만 2천원으로 깎였다 그렇죠. 그래서 11만 2천원을 일단 단기 목표 가격으로 보시고, 예. 여기를 넘으면 목표 가격은 이전에 뭐 14만대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 14만까지 잡으시고, 단 이번에 상당한 많은 물량들이 매물에 출회됐기 때문에 94,000원 지지를 받더라도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마음을 그렇게 좀 잡으시고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선 94,000원. 예. 예. 선생님, 언제쯤 기다릴까요? 한 3개월 기다릴까요? 좀 아쉽지만 그 정도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연말까지. 물량들이 너무 많다 그렇죠. 연말까지요. 예, 연말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넷마블. 넷마블 사셨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13만 9천 원 10%요. 13만 9천 원 10%. 최근에 사셨어요? 아니요, 몇 달 됐는데 지난번에 15만 원 이상 올라갔는데 예. 저 생각은 뭐 어떤 분께서 17만 원까지는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길래 예. 안 팔고 있다가 또 도로 내려버리고 너무 여러 달이 돼서 2월인가 샀거든요. 2월인가. 2월 달 너무 지겨워서 지금 이제 매수가보다 조금 올라왔을 때 그냥 팔아버리고 빠져나와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오를 때까지 조금 더 수익을 챙기게 기다려야 될지 궁금했어요. 이제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이 그게 나쁜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가가 좀 갇혀 있는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 종목 매출액을 보면 항상 이 종목은 보통 한 2조대에서 2,000억 왔다 갔다 하는 회사였거든요. 올해 보면 네. 2조 한 7천억까지 늘어났고 네. 영업이익은 보통 한 이 종목 거의 변화가 없어서 2,500원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올해는 3,400원. 그러니까 올해 뭔가 구조적으로 좀 많이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종목은 맞거든요. 기대감 네. 조금 가질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도 일부 매도를 했지만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기관들이 매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기관들이 많이 네. 했고, 그 중에서 연기금이 좀 많이 샀다 그렇죠. 전체 네. 한 70만 주, 최근 6개월 동안. 그냥 연기금이 한 50만 주, 토신이 샀고, 연기금과 토신이 매수의 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매수 주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연기가 토신이고 실적도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종목은 조금 기대치를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굉장히 박스권이다 그렇죠. 네.
15만 원에 붙으면 밀려 내려가고 15만 원에 네. 붙으면 밀려 내려가고 계속 그렇다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보면 2월 달에 또 여기 사셨을 때가 한 15만 원, 그리고 4월 달 고점에서 한 15만 원, 또 6월 달에 또 고점도 한 15만 원. 그러니까 요 근처에 오면 계속 밀려 내려가는데 네. 저는 한번 15만 원 돌파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어쨌든 지금까지 네. 시간을 가지고 좀 보셨는데 아래쪽에 보면 또 한 12만 원에서 더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항상 네. 12만 원 정도 붙으면 또 지지를 받고 네. 15만 원 정도 올라가면 또 매도를 하고 이런 모습인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한번 15만 원 돌파를 한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나 수급이나 이런 걸 본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번에 한번 15만 원 돌파 시도가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15만 원 돌파 시도를 한번 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셨으면 좋겠고 위에 목표 가격은 지금 비슷하네요. 17만 5천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7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잡으시고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너무 시간이 걸린다라면 지금쯤 좀 지루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전략을 좀 이렇게 세워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15만 원에 붙을 때 너무 지루하니까 절반 정도 청산을 하세요. 아, 예. 15만 원 붙을 때 절반 정도 청산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한 17만 5천 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조금 여유도 생기고 혹시나 만약에 15만 원 돌파를 못 하더라도 좀 밀려내려면 청산했던 절반은 12만 원에서 다시 매수를 하세요. 아, 예. 그렇게 한번 전략을 세워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십시오.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유튜브 쪽으로 상담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종목은 쌍용 CNE가 올라왔네요. 한번 볼게요. 쌍용 CN이고 7,740원에 20%. 이 종목을 대비해서 7,740원에 비중이 조금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비중을 가정하면 10% 이상 안 실는 게 좋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수익권에 들어와 있고 종목을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한번 볼게요. 쌍용 CN은 사실 최근에 그렇게 주목받는 기업은 아닌데 펀더멘탈 좀 보면 실적은 평이하다 그렇죠. 항상 1조 5천억대에서 왔다 갔다. 영업이익도 사실 2,500억대에서 왔다 갔다. 올해 뭐 소폭 좀 개선되더라도 뭐 펀더멘탈 상으로 그렇게 크게 좋아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대부분 이 종목은 테마에 많이 엮인다 그렇죠.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수급은 이 종목은 이제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 좀 많이 매수했고 외국인과 연기금이 같이 매수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쌍끌이 매수라고 좀 볼 수 있다 그렇죠. 최근에 이제 단기적인 수급을 보면 기간 수급이 조금 더 많네. 외국인 수급도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펀더멘탈은 뭐 나쁘지 않은 낫배드 정도고 수급은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고 가끔씩 이제 테마에 엮일 때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기술적인 부분 흐름을 좀 본다면 1차적으로 작년 12월 달 상승한 이후에 꺾이질 않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상승 후에 주가가 눌림을 받을 때 꺾이지 않으면 2차 상승이 온다 그렇죠. 2차 상승도 오고 난 다음에 저점을 지지시키면서 또 올랐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상승이다 그렇죠. 올해 들어서 세 번째 상승이고 이전의 상승 구간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던 부분이 좀 보이는데 지금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상승 구간에서 늘어났던 거래량이 이번에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 상승 3파동이 나왔고 이런 경우는 한번 좀 끊어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 올라왔을 때 8,500원 정도에서 한번 끊어 가시는 것도 괜찮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보면 상승 이후에 눌려져서 다시 내려가지만 밑에 거래량을 보면 하락 전환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요거는 눌렀다가 다시 한번 올라올 것 같습니다. 요번에는 여기서 반등을 주고 올라오면 8,500원에서 일단 물량을 절반 정도 청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8,500원 물량 절반 정도 청산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9,000원까지 보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유튜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볼 종목은 정다운이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매수하신 가격이 3,800원에 비중은 15%네요. 3,800원이면 오늘 거의 아마 이 가격대에서 사신 것 같아요. 3,800원 정도 사셨던 것 같고, 이 종목은 최근에 한번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아마 그 이슈를 가지고 좀 보셨던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뭐 크게 펀더멘탈로 볼 종목은 아니고 테마나 이슈로 볼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인 수급으로 당연히 뭐 테마 종목이니까 개인 수급에 걸려 있다죠. 최근에는 이제 테마 한번 형성되면서 6월 중순에 한번 급등했고, 제가 이제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이런 테마 종목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보통의 이제 펀더멘탈에 있는 종목은 내려가더라도 한 번에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주고 내려가는데 이런 종목은 그냥 다이렉트로 내려간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위쪽에 4,500원 이상에서 차익 매물이 한번 들어왔고, 이후에 지금 차익 매물이 나간 이후에 지금 주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기술적으로 보면 아직에 지금 현재 가격의 저점을 좀 보일 수 있거든요. 3,700원. 그러니까 이전에 파동이 시작됐던 시작점을 3,700원을 잡고 아마 매수하신 걸 봐서 기술적 분석이 좀 가능하신 분인 것 같고,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종목은 저점권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하셨다면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꼭 잡으시고 익절 라인을 기기적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3,700원 저점을 보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지 라인은 그거보다 조금 더 밑에 3,650원 여기를 지지선으로 좀 넣으시고요. 지금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직전 고점을 넘어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 가격은 4,28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자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이 올라와 있네요. 현대백화점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백화점 올라와 있고요. 지금 매수했던 가격은 87,800원이고 10% 들고 와 있네요. 이 종목이 이제 사실 리오프닝 관련되면서 유통이나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이 4월, 5월 넘어올 때 상당히 흐름이 좋았잖아요. 그러다가 미국의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급락하고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6월달 급락하면서 대부분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꺾여서 내려왔는데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면 이제 하락 추세를 한번 맞았죠. 꺾여서 내려왔는데 실적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사실 대형주기 때문에 순환매에 의해서 한번 꺾여 들어왔을 때 펀더멘탈을 보고 판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작년 대비로 해서 당연히 코로나19 관련된 부분에서 소비재나 유통 관련된 종목은 기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당연히 좋아지죠. 2조 2천억대에서 올해 3조 원대. 그러니까 이 비교를 이전에 코로나19 이전과 해야 되거든요. 그때와 비교해도 지금은 매출액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고, 영업이익은 이제 이 종목이 보통 3,500억대 나와야 되는데, 아쉬운 점은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한 3,000억대. 그러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기저효과를 배제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본다면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은 고무적인데 영업이익은 쏘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펀더멘탈이 있고 수급이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수급으로 대부분 들어와 있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은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리오프닝 관련 종목에서 장기는 매수가 좀 들어와 있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수급이 조금 꼬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중간 정도의 수급은 단기 개인 수급이라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대응 자리를 조금 찾는다면 1차적인 지지선 이제 고점권에서 바로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가격대는 한 88,000대인데 거기는 이탈했다 그렇죠. 거기는 이탈했고. 지금 현재 이제 들어와 있는 지지선이 78,000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78,000원이 지지가 되는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최근에 이제 하락하면서 떨어지면서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이전에 매수했던 기관들의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관들의 매도세가 조금 그쳐야지 아마도 이 종목이 좀 하락을 멈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매도가 좀 하이라이트 구간에 들어와 있고 이후에 이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지지선 78,000원 놓으시고요. 여기를 지지를 받으면 올라가는 경우는 1차적에 부딪히는 가격대가 한 85,700원, 800원 여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서면 아마 85,700원 정도 넘어서면
직전 고점 96,900원 대한 돌파 시도가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쉽지만 시간은 좀 많이 걸린다 그렇죠. 매도 이후에 거래량이 줄면서 매수와 이 물량 교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집이 안 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78,000원 지지선을 놓으시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달 정도 행보가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 행보 구간을 좀 견디시면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 87,000원 정도 여기를 좀 넘어서서 기대할 수 있는 목표가 1차적으로 한 95,000원 정도까지 가능해 보이네요. 그래서 78,000원 지지로 95,000원까지 반등을 보자. 단 시간은 매집이 들어오고 기간 조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요 종목 그냥 문자로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고요. 최근에 이제 이 종목 굉장히 많이 올랐고 좀 주목을 좀 받았다 그렇죠. 회사 분할 이후에 행보 과정을 거쳤다가 최근에는 좀 상승하는 구간에 들어와 있고 56,000원. 이거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56,000원에 100%시네요. 이분은 이제 거의 뭐 승부사 기질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회사 분할 이후에 상승하는 구간에 들어왔을 때 아마, 그러니까 매물대 라인을 넘어섰을 때 바로 매수인 것 같고, 기술적 분석이 좀 가능하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 좀 가능하시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매수 시점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비중 100%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시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야 됩니다. 시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야 되는데 비중이 지금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비중 조절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고 모멘텀이 좋아지는 부분은 많지만 최근에 이제 수급이 기관 외국인 양쪽 쌍끌이들은 괜찮은 부분이다 그렇죠. 장기 수급은 기관 수급이고 단기 수급은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 그러니까 실적 괜찮고 수급 괜찮다 그렇죠. 그럼 나무랄 데 없는 종목인데 문제는 이제 지금 비중 100%이기 때문에 지금 시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을 바로 줄이라고 말씀드리기도 또 어렵네요. 그러니까 지금 100%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10% 상승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양봉이 나서 좀 더 이어지면 이 종목은 한 8만 원대 정도 가서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내일 만약에 음봉이 나서 좀 꺾이면 내일 비중을 절반 이상 좀 줄여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일 자리가 중요한데 내일 상승을 이어지면 8만 원까지 단기 시세를 좀 보시고요. 내일 꺾이면 일단 비중을 절반 정도 줄였다가 아래쪽에 지지선은 66,000원 잡으시고 목표 가격은 1차로 8만 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8만 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넘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비중이 100%시기 때문에 8만 원에 붙을 때 반드시 비중을 좀 줄이시고 나머지 물량을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상담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줄어들고 외국인들 선물에 따라 움직이는 웹도도 현상이 강하면서 대응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7월 말 8월 초까지 남아도 이런 소강 상태가 좀 지속될 수 있고 시장의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지금 미국 시장을 보시더라도 우상향을 하고 있고 그중에 우리 시장이 지금 글로벌에서 가장 디커플링이 나서 오르지 않으면 이 휴가철이 지난 다음에 더 많은 상승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구간에서는 너무 시장에 대해서 얽매이지 마시고 좀 한 발 물러나서 매수도 매도도 조금 자제하는 방향으로 보시면서 특히 지금 장기 견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눌림목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주 공략 대상으로 하시면서 IT 종목들 중에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장비주나 후공정 혹은 2차전지 소재 등 IT 소재에 관련된 쪽으로 좀 축약해서 IT 쪽은 보시면 경기 관련된 종목들과 같이 투톱 전략으로 보시면 8월 달에는 좀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7월 달 힘들 때 성공 투자, 안정된 마음으로 멘탈 관리를 잘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면은 사실 투자 제가 고지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직접적으로 투자 고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정보는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고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오늘 주유소 3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